얘는 작년에 수집한 영암에서 수집한 검정동부예요. 두 개 넣고 싶으면 두 개 넣고, 세 개 넣고 싶으면 세 개 넣고. 가장 그래도 많이 수집되는 것 중에는 이제 콩하고 깨, 들깨, 참깨 이거 가장 많이 수집되는데, 그 다음이 팥, 그 다음에 강낭콩, 그 다음에 많이 수집되는 게 오늘 이야기드릴 동부. 동부를 왜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시죠? 그네요. 할머니들한테 동부를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 듣는 게 추석이거든요. 추석 때 동부하면 추석을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니까 추석에는 이제 핵과일이라든지 핵곡식을 올리는 시절이다 보니까 그때 추석 때 딱 풋동부를 딸 수 있는 시기거든요. 여러 가지 콩 중에서도 풋동부를 송편에 올린다든지 뭔가 햇것으로 먹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콩. 또 중요한 거는 이 본답에다 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밭두둑이나 안 쓰는 뭐 어덕이라든지 그런 짜투리 땅에서 가상에서 심다 보니까 부담이 없고, 이렇게 내가 취미 삼아서, 내가 놀이 삼아서 이렇게 할머님들이 농사를 크게 짓지 않거든요. 내 텃밭, 나의 먹을 것, 나의 가족들이 먹는 정도로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 동부가 좋은 게 이렇게 넓은 땅에다 심는 게 아니고 내 밭 가생에 조그마한 땅만 있어도 심을 수 있거든요. 좁은 공간에서 편하게 심고 거둘 수 있어서 많이들 심으시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원래 처음에는 이제 강두라는 말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두라는 말이 변형이 돼가지고 동부로 변했다라는 말도 있고, 이 처음에는 동부가 아니라 돈부라고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글자에 보면 돈부, 돈부, 동부. 그래서 지금도 수집하다 보면 남도에서 어르신들은 돈부, 동부 이것들을 되게 혼합해 갖고 쓰세요, 언어를. 그래서 저희가 발음 직역대로 써서 동부라고 쓰는 분도 있고 돈부라도 쓰는 분 있고 돈부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서부 아닌 동부인가? 라고, 동부에서 온 씨앗이라는 의미일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직 이거에 대한 오어는 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추정하건대 돈부가 동전의 돈자,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통통한 형이다라고 해가지고 동부라고 불렀을까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아프리카가 원산지래요. 가뭄 지역.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동쪽에서 들어왔다라고 해서 동부 아닐까라는 추측도 하는 사람도 있고. 시드림에서 올해까지 수집한 종자가 만여 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400여 가지가 동부 씨앗이에요. 한 5번째로 많이 수집되는 씨앗 중에 한 작물인데, 그 종자 품종으로는 15가지 품종밖에 안 되더라고요, 종류로. 그러니까 다 같은 씨앗인데 다른 이름으로 불리거나 이렇게 다른 형태로 쓰이거나.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여기 개파리 동부라는 씨앗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모양은 다들 거의 비슷한데 색이나 무늬가 다르거든요. 요 씨앗은 이렇게 생긴 얼룩덜룩. 이거 제가 아는 할머니는 곰팡이 동부라고 하시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곰팡이 동부는 주로 화순이나 담양에서 곰팡이 핀 것 같이 지저분하다, 무늬가 있다 라고 해서 곰팡이 동부라고 부르시거든요. 같은 지역인 화순 담양에서는 동양치 동부라고도 불러요. 그건 이제 시골 마을에 옛날에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이 동양하시던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옷도 널룩널룩하고 뭐 주렁주렁 달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 지저분한 모습이 이 동부를 닮았다 해서 동양치 동부라고 많이들 부르시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일단은 전국적으로 쓰이는 말은 개파리, 파리동부, 개파리동부라고 많이 불리는데, 개파리라는 곤충이 있는 건 아니고 개에 붙어 있는 파리의 모습에 형용해가지고 얼룩덜룩 이렇게 막 붙어 있잖아요, 다닥다닥. 그래서 그 모양을 보고 개파리동부다라고 부른 게 아닐까라는 추측 정도? 한 얘 이름만 해도 20가지가 붙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여기 전남 곡성 같은 경우에서는 꽁동부. 그 꽁의 색깔이나 무늬 같은 것들이 알록알록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닮았다고 해서 꽁동부라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얘도 마찬가지로 넝쿨이 많이 뻗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심는다고 해서 순천에서는 바깥동부, 갓동부라고도 많이 불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들 아마 토종 씨앗을 접해보셨으면 많이들 접해보셨을, 지금 여기는 흰동부라고 쓰여 있는데, 보면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빨. 어금니 동부.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이름 잘 지었어요.
넝쿨을 칠 수 있는 곳에 심거든요. 뭐 옥수수가에 심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를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갖고 심는다든지 나무 밑에 심는다든지 주로 동부들이 까만 동부, 붉은 동부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흰 동부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군뱅이 동부라고도 많이 불려요. 요게 군뱅이처럼 생겼다는 게 아니고 얘가 꼬투리가 얘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네모나지도 않고 둥글지도 않아요. 어긋 이렇게 면면이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꼬투리가 맺히면 이렇게 부드럽게 길게 꼬투리를 뻗는 게 아니고 얼룩 이렇게 꼬투리가 맺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새가 꼭 군뱅이 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군뱅이 동부라고도 부르고, 또 최근에 재밌는 분은 코끼리 동부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삐뚤이 동부, 이 닮은 모양새를 보고 곤충이나 동물에 비유해서 이름을 짓는 분들도 있고, 아까 이건 호랑이 동부라고도 부르거든요. 얼룩걸룩한 호랑이 무늬가 있다고 해서 재배에 관련된 거, 넝쿨 동부다. 6월에 심는다 해서 6월 동부다. 아니면 가을에 따먹는다 해서 가을 동부다. 예쁜 팬더 눈같이 생긴 요게 지금 각시동부라는 씨앗인데 평택에서 수집된 씨앗인데 흰동부라고 부르고요. 이 씨앗은 아까 어금니 동부인데 용인에서 수집됐는데 흰동부라고 불러요. 전혀 다른 품종인데 흰동부라는 이름을 같이 쓰고 있죠. 이렇게. 하얗지가 않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상대적으로 이 동부를 못 보셨거나 그러다 보니까 검은 동부나 붉은 동부를 대비해 가지고 빨갛거나 검지 않으니까 흰 동부라고 붙이시는 거예요. 지금 비교해 볼 건 이 두 가지인데 크기를 봐도 이거는 이렇게 알이 크고 각시동부라는 거는 이렇게 알이 크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알이 작은. 근데 눈이 또 아이보리 갈색깔이죠. 눈 색깔이. 그래서 애기동부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각시동부, 애기동부. 그렇죠. 가죽 이름.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떤 한 할머니는 각시동부가 아니고 신랑동부는 아니었는데 사위동부. 맞아, 사위동부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 딱 한 분. 왜 각시동부일까? 도대체 각시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랬거든요. 이제 결혼을 하면 이렇게 분칠을 하잖아요. 얼굴 분칠. 그러면 유일하게 화장을 하는 게 입술이랑 연지곤지랑 눈매를 이렇게 돋보인다고 옛날에 이 화장까지는 했다 그러더라고요. 눈썹 정리하고 이렇게. 그래서 새하얀 분을 칠한 눈썹 정리가 된 뭔가 눈을 뭐 그렸거나 이렇게 선명하게 다듬었거나 해서 그것들이 되게 눈이 선명하게 도드라 보여져 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각시동부일까? 라고 했는데 또 그건 너무 화장법까지 뭐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그 눈에 비유해서 했다라고 하니까 그 각시동부가 맞을 수도 있겠다. 저번에 한 번이 이거 우리 어머님이 하신 씨앗이라고 하면서 갖다 주신 거예요, 저한테. 동양치 동부라고 하면서. 곡성에서는 동양치 동부라고 안 부르시거든요. 여기 기록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어머니가 어디 분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시집은 와서 여기서 사셨는데 옛날에 시집 오기 전에 담양에서 사셨대요. 그러니까 옛날 시집 갔던 친정에서 불렸던 이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머니도 여기 시집을 와서 또 그렇게 비슷하게 부르신 거더라고요. 어머님들이 가마를 타고 시집 갈 수 있는 그 경로 사이, 그 사이에서 뭔가 씨앗이 대부분 그 여성분들이 밭작물을 하는 여성분들이 씨앗들을 많이들 갖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경로선상에서 이름이 발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유지가 되고.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이 옛날 사람들의 그 발자취라고 해야 하나? 옛날에 그 한복 입고 가마 타고 했을 그분들이 이름이 따라다녔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 지도가 이렇게 그려지는 재미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시장이 아무래도 화순이면 화순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고 그 근교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몰리잖아요. 상인들이 이렇게 소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름들이 되게 비슷하게 쓰였겠다. 동부로는 가장 많이 이야기들 하시는 것이 찰밥. 찰밥을 했을 때 팥보다 맛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장 많거든요. 팥은 좀 퍽퍽한 느낌도 있고 약간 아린 맛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동부는 그런 맛이 없고 굉장히 순하고 부드럽고 포근한 따뜻한 맛이어가지고 찰밥하고 가장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갓 한 김장김치에다가 맨 쌀밥을 먹잖아요. 근데 그날 할머니가 동부를 얹혀가지고 새하얀 쌀밥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 막 한 김장김치하고 수육 싸먹는 것보다 그 밥에다가 김치를 싸먹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동부의 포근함과 은은한 단맛이 되게 그 김치하고 곁들여져 가지고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쓰시는 것이 역시나 그 떡, 거피, 그러니까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하얀 고물 낸 떡 있잖아요. 흰 고물 내는 떡을 주로 하신다고 합니다. 제삿날에는 귀신이 그 빨간색이 있으면 안 온다고 해가지고 하얀 고물 떡을 올렸다 그래요. 그래서 제사용 떡으로 그 하얀 파처럼 이 동부를 가지고 이렇게 소나 고물 형태로 써가지고 했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즐겨서 먹지 않는 음식이긴 한데 동부 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특이하게 전을 부쳐 먹는 경우들의 이야기들을 꽤 들었어요. 저도 꼭 한 번쯤 해먹고 싶은 음식인데, 꼭 녹두의 빈대떡처럼 이 애들을 커피를 또 타가지고 이렇게 맷돌이나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똑같아요. 야채나 고기 같은 걸 넣어가지고 전을 부쳐 먹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맛이 굉장히 부드럽고 고소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동부 말고 이제 이파리를 저희 콩잎 따서 장아찌에 먹잖아요. 그래서 동부 장아찌가 그렇게 맛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요번에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콩잎하고 또 어떤 맛의 차이가 있을까? 요거는 가끈동부라 해가지고 이 알맹이를 이용한다기보다는 꼬투리를 이용하는 음식이에요. 이건 순천에서 저희가 19년도에 수집을 한 씨앗인데, 순천에 조동영 선생님이란 분이 계세요. 가끈동부를 이제 어렸을 때, 근데 어머님이 이거를 이 꼬투리를 깔고 생선찌개를 해주신 거를 기억을 하시고, 아, 그 씨앗을 꼭 찾고 싶다. 근데 얘 이름이 가끈동부, 이 가끈처럼 기달았다. 이게 이렇게 길거든요. 이렇게 주로 동남아에서 많이 먹는 음식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꼬투리를 푹 거실 때 말려서는 안 되고 어서 썰어가지고 볶아도 먹고 생선찌개도 여기서 먹고, 그 기억이 있는 것들을 찾아 헤매시다가 여기 전남 곡성 죽곡면에서 종자를 찾으셨대요. 한 어르신이 하고 계시는 걸 찾아가지고 한 20여 년간 많이 보급을 해서 씨드림에 많이 퍼진 씨앗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알이 푹 거실 때 따먹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훨씬 빨리 7, 8월부터 꼬투리를 걷어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자식 하나 넣는 거죠. 또 얘를 지금 이 또꼬물을 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주로 집에서 하실 때는 그거를 커피를 해가지고 또 이걸 또 쪄야 돼요. 쪄가지고 또 여기 다지는 거, 마늘 다지는 거, 그걸로 다 빻아가지고 소금 간 해가지고 그거를 또 가루로 풀어가지고 채반에다가 그렇게 해서 엄청 정성 들어가는 음식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이 동부가. 그래서 굉장히 정성 들어가는 음식에 쓰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항상 이렇게 지니고 있는 또 씨앗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오늘은 일단은 동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저보다 더 많은 옛날 이야기와 이름 해서 드셨던 음식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이 영상 보시면서 많이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